스포츠 분야랑 연예계는요 엄청 강력해요. 학생 운동선수는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호만 나와도 그냥 인생 끝나요. 맞아요. 네. 진짜요? 아세요? 네. 아무리 유능한 선수여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대학을 못 가요. 네. 지금 약간 이제 북한에 대한 궁금한 거가 조금 이렇게 재밌게 풀려서 그걸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북 방송이라고요. 공영방송 느낌이죠, 저희 지금. 잠깐 채널의 그 성질을 조금 잃어버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중년 이상입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서 결혼하는 그 시기는 이제 끝났어. 이제 아이의 문제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제 또래들이 그쵸, 중년에서 그쵸. 이제 아이의 문제로 가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는 게 낫냐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 때리고 오는 거에 낫냐에 대해서 학부모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분이 우리 아이가 맞고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맞고 왔을 때나 누구를 이렇게 가해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이유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지금 제가 이건 얘기를 네,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변호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2년 정도 이제 교사였고요.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네, 진짜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도 좀 근무를 해서 학교폭력만, 교육만 하는 그쪽 전문 변호사만은 아니다. 아. 네, 저는 떼인 돈도 받아드리고요, 네. 이혼도 시켜드리고 다 합니다. 아, 결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혼은 제가 못해요. 네, 결혼하고 오세요. 근데 네. 왜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하고 네. 이 변호사를 해야겠다. 요거 이제 따로 이제 요거 방송 만드시면 그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근데 여기 사연이 오시는 있어요. 모든 분들이 네. 왜 한 번 더 나와서 컨텐츠를 하나 더 네.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냥 오늘로 끝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후속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잖아요. 네. 남고예요? 아니면 여고예요? 아니면? 남고에도 있었고요. 근데 주로 남녀공학이었어요. 선생님이 네. 되게 뭔가 약해 보이세요. 아, 저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남고를 다니셨으면은 남학생들이 되게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교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 또 컨텐츠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것이 나을까, 피해 학생인 것이 나을까. 이게 그 학교폭력에 관한 그 핫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 있잖아요. 네, 요거를 만드신 김은숙 작가님의 고민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그 자녀가 와갖고 엄마는 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게 좋겠어? 피해 학생인 게 오히려 낫겠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고 피해를 입고 오는 것도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진짜 선택을 못 하겠어요. 일단 학교 폭력이 너무 나쁜 거긴 하지만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 고민을 할 때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면 애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거를 가지고 자라면 애가 20대, 30대, 40대에도 나는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이나 모든 거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해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때요? 저도 가해자가 낫지 않나. 왜냐면 피해받는 그것도 똑같이 커가면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이 전 많다고. 성인이 돼서도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트라우마가 이러잖아요. 되니까 예.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부모님도 같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네. 해결해 네. 나가야 될까요? 각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뭐 가정교육 방법, 뭐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것이 옳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굉장히 미묘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옳은가 지금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고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앞서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말 간단한 지식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그런 주제로 가볼게요. 학폭법에 보면은
여기 이제 2조에 나와 있거든요. 벌써 짜증나시죠? 이제 찾아보면요, 뭐 폭행, 모욕 등등등.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등이에요, 등. 딱 법에 써있지 않는 행위여도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으로 어떤 학생에게 피해를 줬다.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폭력이 돼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대부분이 진짜 한 90% 이상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장난이었어요. 아하. 네, 맞아. 놀이였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장난도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애가 지금 전치 6개월 막 엄청나게 다쳤어요. 근데 이 경우가 이제 친구가 밀어서예요. 그러면 학교폭력이다, 아니다. 이게 그냥 이게 장난치다 민 거면은 그냥 사고? 정답이에요. 고의가 있느냐로 판단해야 돼요. 고의가 있느냐로. 학교폭력에서는 그 피해가 아무리 커도 고의가 없었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안 돼요. 네. 근데 그 고의를 또 좋은 질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또 악용할 거잖아요. 나 그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걔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 법원의 입장이 또 뭐냐면 연령, 뭐 이런 거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거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고의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면 인정해버려요. 내가 진짜 안 그랬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비춰서 그 입증 못하면은 그냥 가해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야 예. 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남자이긴 한데 또래보다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얘는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껴안고 뽀뽀하고 막 매달리고, 근데 애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는데 얘는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난 너무 친구들이 사랑했거든요. 맨날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보내고. 여학생 이야기인가요? 남학생. 남학생이 네, 남학생한테 나 좋아해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의 특수성을 엄청 강조를 했음에도 학폭위가 인정했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로 절차를 보면 이제 학교폭력의 절차가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학교에서 생활지도부 찾아가세요.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한테 신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일로 가고요. 교육청에 신고해도 일로 가고, 담임쌤한테 신고해도 일로 가요. 어디예요 이게? 생활지도부. 학교의 학생부 말하는 거예요? 옛날 학생부. 네. 우리 옛날에 교문 지도하고 교복 잡고 이랬던 선생님들, 학교폭력 때려잡던 그 선생님들 옛날에 다 체육 선생님이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지금은 사회 선생님들이 대부분 해요. 법과 제도와 원칙으로 처리하세요. 옛날에는 이제 빠따로 처리를 했다면 네, 달라졌어요. 이 선생님들한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 몰래 사건이 처리돼요.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럼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이세요. 직접 아이가 해도 되고요. 부모님이 해도 되는데요. 정해진 양식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주세요. 학생 확인서, 부모 확인서 요걸 주세요. 예. 그럼 그걸 써와라. 그럼 이게 약간의 고소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 써 있는 내용이 신고 사실이 돼요. 그 다음에 학교에 학폭 전담 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동이 돼요. 그래서 학폭 전담 기구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학폭 전담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또는 작년부터 바뀐 게 있는데 학폭 전담 조사관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직 경찰, 전직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이 교육청 소속으로 학폭만 전담해서 조사하세요. 그런 분들이 막 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안 보고서. 이거 써갖고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학교에 있는 거고요. 교육청으로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학폭인 거예요. 학폭위. 학폭위는 거기서 열리는 거군요. 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육지원청 별로 있고요. 그 한 8명 정도의 이제 위원님들이 오시거든요. 경찰이나 뭐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도 한두 분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내에 이 학폭위가 소집이 되고 가해 학생 왔다가 이제 조사받고 가고 피해 학생 와서 조사받고 가고 그날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그러면 교육지원장의 명의로 이제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아까 학폭위에 대해서 판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딱 그거죠. 학폭위다 아니다. 일단 이 판단부터 하겠죠. 네. 그래서 학교폭력 아님,
그리고 학교폭력 임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학교폭력이야 그러면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려요. 조치 처분을. 1호부터 3호까지는요 생활기록부에 안 올라가요. 네. 이게 등급별로 또 네, 이게 네. 단계가 쉬운 말로 대학 나눠지는 입시에 영향이 없어요. 9호가 최악이거든요. 가장 중한 퇴학이에요. 퇴학. 이런 거는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요 1호부터 9호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심고지화반 이렇게 부르거든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반성의 정도예요. 그걸 다 보나요? 네, 요게 각각 0에서 4점이에요. 그래서 그 총점을 기준으로 1에서 3점이면은 뭐 서면사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막 헷갈리신 경우가 있거든요. 내 애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학교폭력 신고만 있는 게 아니죠. 직접 가서 때린다거나. 아니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나요? 이거 말고 우리 성인들 간에 이런 폭력이 있으면 뭐 하세요? 고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도 있고 민사소송도 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민사가 가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그 안에 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대부분 들어맞아요. A가 B한테 가서 쌍욕을 했어요. 1대1로. 그러면 당하는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막 모멸감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돈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학교폭력이 되기도 해요. 근데 형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 범위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민사가 가장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거고 어쩌면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센 거 그게 형사 고소다. 아주 기본 지식은 요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례들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각색을 했어요. 사회에서 싸우면 고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싸웠어요.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뭐 했어요. 어차피 얘는 안 봐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내가 학생부에 한다? 쟤 나를 괴롭혔던 애한테 들어가겠지? 그럼 나는 쟤랑 같은 계속 교실에 있어야 되는데 걔를 봐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그 고소와 그 학폭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고를 하면 학폭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신고를 한 사람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 사람을 대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해자를. 여러분도 졸업한 지 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가 고등학생일 때가 몇 년도셨죠? 저는 2001년 01학번이니까. 아, 01학번. 네. 한 2010년? 2010년? 그러면 재학 중에 갓 생긴 학폭법이 있었어요. 그죠? 네, 학폭법이 없으실 때 학교를 다니신 거고요. 지금은요, 학폭 신고가 되잖아요. 곧바로 분리조치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분리 조치가 요청하면. 되면은 그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도 있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섭다 이거지. 맨날 이렇게 뉴스 보잖아요. 그러면 학폭 피해를 당했는데 분리를 안 했어요. 학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분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입장에 따라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 학습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듯이 보복도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학교폭력 가해자래. 이것도 낙인이지만요. 애들 사이에서는 쟤 신고했대. 쟤 맞아요. 엄청 예민해. 건드리지 마. 같이 놀지 마.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가 됐든 애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도 우리 애가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얘 신고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건가?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의 부모, 그러니까 이건 피해 의심 학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애가 막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 또는 이제 당했다고 막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요거를 말하기 앞서서 약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폭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몇 년 전부터 지금 우리 사법부가 그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막 확 밀치고 막 강제로 키스하고 막 그러면 되게 멋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성폭력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그 정도로 뭘 그래? 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민해도 괜찮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학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활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학폭 여부를 알아채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정의를 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캐치를 되게 빨리 잘 해놔야 돼요. 애를 잘 관찰하고 징후를 보고서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연구자들이 해놓은 아이의 학교 폭력을 눈치챌 수 있는 징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자꾸 옷이 더럽혀져서 온다. 고가의 물건 자꾸 잃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짜증을 내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제가 경험한 거는 학교에 그렇게 안 가려고 해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뭐 어느 날은 배가 아프고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고 막 핑계가 계속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친구들 관계가. 그리고 또 어떤 애는요 밥을 안 먹어요. 급식을 먹으니까. 예. 급식실에 가다가 저기서 보면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굶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징후로서 캐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학폭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학폭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많이 우세요, 일단. 그 대부분 이제 어머니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많이 우세요.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막 얘기하면서 나 신고해줘,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더 좀 가슴이 아픈 게 얘 피해 기간이 되게 길어요. 아이고. 한 8개월 이렇거든요. 왜 이제 이게 그랬더니 어차피 같은 반인데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반이 되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이 되자마자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빠가 엄청나게 가부장적이래요. 그래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무슨 신고야? 우리 때는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이랬다는. 아이한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냥 어떡하지, 남편이 하지 말라니까, 경제권도 남편이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혼을 시켜줬거든요. 저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네. 예. 큰애 대학생이래요. 근데 큰애가 갑자기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더니 엄마 쟤 해줘 그러더래요. 신고해주라고. 네. 사실 내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내가 똑같이 학폭 신고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무시하지 않았냐. 누가? 그 부모님이. 그때도 그랬던 거야? 그 자기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그게 그렇게 상처인지. 이 엄마는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내 애를 위해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왜? 저한테 수입료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많이 깎아드렸어요. 네. 안 받았어야죠. 어머니랑 저랑 이제 아이랑 같이 해갖고 학교폭력 신고했고요. 가해 학생 다 인정받았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처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처벌, 경우는? 걔는 사호 나왔어요. 사호 사회봉사. 그럼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를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신고를 저는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신고를 오히려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애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엄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애들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게 사고할 능력이 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일이죠. 폭력을 놀이로 인식한다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애한테 당하고 있는 A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B는 계속 놀이로서 가하는 거니까 죄책감이 없잖아요. 이걸 냅두면은요 A의 피해는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2차, 3차를 막기 위해서도 이 신고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보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신고를 해서
뭐 보복을 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피해를 네. 누적되는 것보다는 네. 더 좋다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요. 학교폭력 신고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쟤는 못 건드리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분명히. 만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신고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제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게 누가 누구한테 과연 이렇게 처벌로서 해결될 문제일까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정말. 요즘에 이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 또 사랑 격차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강남에서는 째려만 봐도 학폭 신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교육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는 것처럼 내 애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세요. 근데 좀 돈이 있는 쪽에서 너무 과하게 보호하고 과하게 신고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게 이제 아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빠 교수야? 뭐 교수가 뭐? 난 뭐 못할 것 같아? 우리도 변호사 사서 대응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저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빠들의 전쟁?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 안 했잖아요. 나는 저 생각도 친구들 했기 보면서 많이 보죠. 아니요, 나는 저 생각을 해서 결혼 안 했어요. 아, 내가 진짜?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내 아내와 내 사이에서 나는 자식들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되게 컸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낳은 애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한 게 있거든요. 난 그래서 저 생각을 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측면도 당연히 있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그치. 간다. 너무 그러니까 예민하게 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초등학생일 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애들 고등학생이에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을. 그거를 고등학생까지 해요? 초등학교 때? 네, 지금 이거를? 계속, 근데 대학 가서도 할 것 같아요. 지금 1심 시작했는데 항소했거든요. 아 진짜요? 이런 경우가 막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상대방 아빠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소송을 성인 때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까지는 기록이 안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그거 그것도 아니에요. 남아요? 예, 예. 아, 그래요? 기록 지울 수 없어요. 아무튼 아빠들의 전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당연히 엄마들의 전쟁으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른바 장금이 사건. 제가 지금 별칭이에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하였는데 홍시 맛이 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 그거 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제 그 대사가 떠올랐고 왜 그러냐면 이 사건에서 이 여학생이 이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봤는데 어떡해요?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고 해요?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거짓말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고등학생이고요. 남녀공학이에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그 남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교실에서 여학생 옷을 입고 있는 거를 A가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남학생이잖아요. C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복 갈아입고 벗어놓은 거를. 근데 얘가 봤어요. 목격자 얘밖에 없어요. 근데 교실에서 C가 야 누가 내 옷 입었던 것 같아. 야 너 봤지? 너가 아까 교실 왔었잖아. 그랬어요. 근데 얘가 B가 아까 입었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얘는 이제 그 학교에서 게이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얘는 부모님 가만히 안 있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이 여자의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전교생 앞에서 내가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거짓말했다고 말해라. 어디서 남의 애를 거짓말로 동성애자로 만드냐. 안 그러면 뭐 지옥을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봤다 이거잖아. 얘네 엄마가 야 너 그냥 안 봤다 그래 그랬어요. 얘가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 그래. 그냥 너 이거 화해해. 이거 이 엄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 집과 이 집이 화해하고 싶어 했어요. A는 내가 봤는데 그걸 말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 해서 화해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다 필요 없고 내 아들이 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래라. 얘는 진실을 말하겠다. 난 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갔죠. 진실 게임이 학폭, 형사 뭐 난리가 났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저도 참 답답하고 이게 들으면서 답답하는데 그러나 저는 화해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B 엄마가 무조건 네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막 대화를 하고 이랬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고? 네. 그렇게 했었으면 좋죠. 네, 예, 근데 예. 바로 고소부터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도 네,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할 때 무조건 고소하고 무조건 신고하고 이러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애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만이 고소만이 그게 대안은 아닐 수도 있다. 이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그 사과를 하지 않고 왜 또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지. 근데 제가 부모여도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정답은 아니죠. 어느 뭐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제가 이제 사안들을 대하면서 느낀 점은 가해의 경우도 사실 둘로 나눠서 봐야 돼요. 허위 신고인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있죠.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억울함을 풀어야 억울하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부모님이 막 이제 엄청 나설 수밖에 없고 나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잘못을 했다. 이거는 잘못이 맞아요. 이거는 정말 왜 부모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불이익이 너무 커요. 아이가 가해자가 네, 이제 네. 지금 당장 대입에 영향이 미치잖아요. 네. 우리 아이의 인생만을 예, 예. 생각하시는구나. 그 4, 5 이상 나오면 얘는 난리 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막 돈 싸들고 변호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항폭법이 또 계속 바뀌거든요. 원래는 대입에 반영 안 되고 뭐 이런 식은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럼 지금 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지금의 기록이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 기록도 반영되게. 그러니까 이 대입의 불이익 때문에 나중에 또 취업에서도 불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취업할 때도 그 기록이 나와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네. 몰라서. 그리고 운동선수. 이 스포츠 분야랑 연예계는요, 엄청 강력해요. 나중에 이제 다 돌아와서 은퇴를 하고 못하게 되는, 운동도 못하게 되고 연예계 생활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내 딸이 나중에 연예인 할 거예요. 근데 당장 예고 입시도 문제고요. 나중에 연예인 하면서 얘 어떻게 나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 운동선수는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호만 나와도 그냥 인생 끝나요. 맞아요. 네. 진짜요? 아세요? 그래요? 네. 아무리 유능한 선수여도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대학을 못 가요. 국가대표 후보인 애가 있었어요. 고3이에요. 근데 얘가 정말 좀 억울하게 누명 썼었거든요. 대학에 이미 붙어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실점만 조금 뛰면 이제 거기 가는 건데 꼭 신고가 딱 됐어요. 근데 얘가 1호 가장 가벼워요. 서면사가.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전이 정지돼요. 그럼 실적을 못 쌓잖아요. 그럼 점수가 없으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나 운동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익이 있죠. 근데 이게 자녀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나의 불이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그 애가 뭐 10개로 신고를 당했고 이렇다면 얘가 하나는 억울하댄다. 이거라도 풀어주자. 그리고 또 애가 잘못한 그만큼만 처벌을 받고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어쨌든 네 옆에 내가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번째가 가장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뭐죠? 중학생인 가해 학생들을 집단으로 맡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놀았는데 걔가 너무 이상하고 예민하고 막 병원도 다니는 것 같고 갑자기 얘들을 신고했다. 그래서 그 애들도 막 상담하는데 너무나 천진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정말 억울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때렸다는 동영상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렵게 구했어요.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도망가면 잡았다 또 때리고 아주 무슨 장난감 대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월 동안 그랬대요. 거의 매일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했죠. 동영상을 틀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뭐 저 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빨리 배상해야겠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한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그 애를 때리는 요 손이 있잖아, 손. 옆에 있는 애가 우리의 손을 가져다가 때린 거래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걔 손으로 때리지 않았냐. 근데 또 다른 엄마가 우리 애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물러나 있다. 얘는 지금 오히려 막아주려고 애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발로 차면 반동으로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제 눈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돌연 때려요. 이제 몸이 깔렸죠. 내 배 위에 다른 애가 이렇게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입장에서 허우적대잖아요. 그게 마폭이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누워봤어요, 바닥에. 힘이 안 들어가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 의견도 받았는데 이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그 CCTV 분석해도 그렇고. 근데 그 부모 눈에는 그게 마폭으로 보이나 봐요. 정말 저는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거는 진짜 사랑의 기적이다. 사랑의 눈이 멀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결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러도록 경계를 해야겠다. 무거운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년 이상주를 촬영하면서 강의가 끝났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남기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가 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건가, 가해자가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못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되게 많아요. 예, 그런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애써 죄책감을 눌러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자꾸 자신을 정당하고 변명하기 전에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라고. 어떤 애들은요, 싫어서 찡그리기도 하지만 싫은데 그룹에서 또 밀려날까봐 억지로 웃기도 해요. 민감해야 된다.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들었는데도 뭔가 무겁네요. 해소가 안 되네요. 만약 여기 보고 나서 저 선생님한테 한번, 저 변호사님한테 한번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네이버에 그냥 뭐 박은선 변호사 이렇게 치시거나 또는 이후법률사무소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중년 부모님들한테는 너무 좋은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또 그래도 웃긴 사람으로만 지냈기 때문에 지금 뭐 20년 넘게 코미디를 하지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it to me.